자, 여러분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자, 오늘 지혜정 씨와 김혜미 씨의 발표는 특별히 잘 정리되고 특별히 슈말프레프트의 형식에 관한 어떤 그러한 전통적인 이론과 쉔커의 이론을 결합하고 그 사이의 문제점 그리고 효율적인 절충을 위한 제언들을 잘 설명해 준 아주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들인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발표도 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리라고 또 기대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절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전통적인 형식 이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악구, 악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노래 형식이라고 해서 2부분, 3부분 형식, 소위 말해서 뭐 론도 소나타 형식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런 형식을 이름 붙이고 그것들의 어떤 단락에 있어서의 유형들을 나누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쇤베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모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모티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의 원리로 삼아서 실제 형식을 이뤄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형식과 그다음에 쉔커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근본 구조로부터 나오는 어떤 성부 진행의 분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개념이죠. 근데 그 두 개의 다른 형식의 개념을 절충하겠다. 여기서 절충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악구악절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쉔커의 어떤 그런 근본 구조를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 아니면 그 두 개를 결합해서 뭔가 분석에 유의미한 것들을 만들겠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결론을 낸 것처럼 우리 수업은 이미 슈말프레프트가 얘기하는 이 두 개의 절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미 수업이 짜여져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수업 1주차, 2주차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쉔커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스케치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악구, 악절, 센텐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 숙제까지 노래 형식까지 이제 점차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그것이 그러한 어떤 형식에 관한 특징이 쉔커의 근본 구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자, 결국 중단이 있느냐 없느냐? 뭐 중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중단이 없으면 통짜로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품위 있고 우아하게 얘기한 것이 사실상 슈말프레프트의 논문이고 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말프레프트의 논문이 여러분 91년에 쓰여진 논문이거든요. 무려 30년이나 지났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슈말프레프트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특별히 이제 쉔커를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그 수업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발표의 순서들이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일단 쉔베르크라고 하는 우리말 발음이에요. 빨간색으로 펴놨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딱 쓰는 걸로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용상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쉔베르크의 그 개념이 라츠를 통해서 케플린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쉔커식 형식 이론 할 때 쉔커 이렇게 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쉔커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외국어를 우리말식으로 표기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리 나는 대로 최초로 쓴 분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좌우되는데 문제는 그것의 어떤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제안들을 하죠. 그래서 이 쉔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한글 표기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인다. 그래서 지금 2.2에 있는 것처럼 쉔커 혹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쉔커 두 개 다 쓰인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은요, 용어 정리에서, 이제 이건 뭐 다시 한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살짝 틀린 게 있어서. 자, 아까 3부분 형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3부분 형식은 단순 3부분 형식과 복합 3부분 형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순환 3부분 형식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2부분 형식에서 단순과 순환이 나눠지죠. 그쵸? 근데 3부분 형식에는 순환된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3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없다. 자, 형식 이론에 관한 견해. 전통적인 형식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슈멀프레프트가 제안을 한 거냐면, 쉔베르그에서 라츠를 통해서 예, 케플린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형식 이론이고, 예, 이 분들이 특별히 기여한 것은 어느 형식에서 기여를 한 거냐면, 예, 바로 센텐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센텐스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특별히 케플린의 최근에 어떤 그런 책 98년에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다시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그것이 널리 쓰이는 교재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예, 사용되는 이런 이론들이 바로 슈멜프레트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형식 이론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쉔베르그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O에 umlaut 있는 것만 있으면 E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슈엠버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mlaut를 빼면 그게 이제 영어로 온 거예요. 그래서 umlaut에 대한 대체로 O와 E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쓰면 이건 이두저도 아닌 거예요. umlaut O만 놔두고 E를 빼든지 아니면 umlaut를 빼서 O, E를 두든지 아시겠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쓴다고요? 쉔베르크 이렇게 쓴다. 자, 센텐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룬트게슈탈트 베이직 아이디어, 우리말로는 기초악상이라는 것을 예, 발전시켜서 하나의 큰 유니트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금 tightly knit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케플린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용어거든요. 그래서 예, 견고한 주제라고 합니다. tightly knit가 견고한, 그 다음에 loose thematic construction, 느슨한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theme, 주제라는 것은 주로 센텐스나 악절, 이 부분 형식 같은 그런 테마로 작용하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느슨한 구조는 이제 중간 섹션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3부분 형식에서 중간 섹션이라는 것은 A, B, A에서 B와 같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한 전격 정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주로 반종지 같은 걸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느슨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 논문에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건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쉔커의 형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전통적인 형식 이론과는 다르게 근본 구조의 연장이 형식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근본 구조를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근본 구조라고 하는 321 혹은 54321을 어떤 방식으로 더 정경층으로 가져오느냐가 형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바로 쉔커 형식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경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식인데, 형식을 생성할 정도의 대표적인 장식 수단은 바로 세 가지예요. 뭐요? 중단, 보조음, 그 다음에 장단조 혼용. 이 세 가지다. 그 중에서 이제 중단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음 음영도 사실상 뭐 B 섹션이 하나의 보조음으로부터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역시 뭐 이 주제가 하나의 장단조 혼용으로부터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거시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지금의 세 가지 측면이 어떤 형식을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쉔커의 형식 이론과 전통적 형식 이론의 절충은 필연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쉔커는 전통적 형식 이론을 거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 그런 것들이 형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형식은 내가 말하는 근본 구조와 그것들의 뭐예요? 어떤 연장의 방식에 의해서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쉔커는요, 그 프리 컴포지션 같은 경우 보면 그 밑에다가 실제 뭐 발전부라든지 아니면 제시부라든지 하는 용어들을 쓰면서 전통적 형식 이론과 자신의 이론이 어느 정도 절충되고 있다는 것을 보였어요.
지난번 슈멜페르트의 그 발표, 슈멜페르트 논문 발표에서 아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오프스 10-1을 보시면 쉔커의 프리 컴포지션에서 가져온 예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바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썼어요, 이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쉔커가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형식 이론을 분명히 거부하긴 했지만 그 자기 자신도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근본 구조가 어떤 식으로 그것과 서로 절충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절충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중단의 여부는 다시 말해서 1번이 연장의 한 방식의 중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것보다도 더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단이 있고 없고가 바로 근본 구조를 하나의 통째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중경층에서 중단하고 그 다음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나누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의 2주차, 3주차 네, 클래스에서 바로 스케치를 할 때 항상 뭘 봤어요, 여러분? 이게 악절 구조예요, 센텐스예요를 봤잖아요. 악절일 땐 특별히 무슨 악절? 유사악절일 경우 틀림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반종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주제의 재현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썼죠, 여러분? 나눴었죠. 그래서 근본 구조가 3-2, 그 다음에 중단 3-2-1로 나눴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2부분이나 3부분 형식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중단을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자, 여기서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3, 2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3이 나타나서 3, 2, 1로 내려가는 그것을 바로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쉔커에 따르면 악곡을 확장하고 악곡을 길게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연장 기법은 예를 들어서 뭐 중단이라든지 보조 음역이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악곡의 길이랑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아주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 길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자, 쉔커의 근본 구조에서 321이 있어요. 그런데 321이 각각 3이 뭐 한 30마디, 2가 한 30마디, 1이 한 30마디 이렇게 각각의 지점, 나오는 지점이 어떤 균등하게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보면 그렇지 않죠. 머리음의 연장이 굉장히 길고요. 이 일은 거의 끝에 부분에 나타나서 가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결국 어떤 특정 연장의 기법이라는 것은 악곡의 기류와는 무관하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쉔커의 형식 이론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쉔커식 형식 이론에 관한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선행 연구를 이야기를 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자, 먼저 잘저라고 하는 분, 네, 펠릭스 잘저라고 하는 분이고요. 자, 이분은 예, 형식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쉔커 방식의 성부진행 구조고 그 다음에 외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소위 말해서 전통적 형식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형식의 구분 같은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형식은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이 있어요. 결국 쉔커 방식의 성부진행 구조와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디자인의 측면이 있다. 자, 이미 절충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절충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그 두 개가 뭐를 결정하냐면 형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폼이라고 하는 것은 폼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organization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구성이요. 그래서 성부 진행 구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디자인의 측면을 강조하는 외적 형식의 결합이다. 여기서 디자인은 순수 우리말로 한자어로 구상이라고도 합니다. 구성이랑 구상은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적 형식을 한마디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부 진행을 빼고 구조.
그러니까 구성이라고 하는 것, 형식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것은 구조와 어떤 구상의 결합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펠릭스 잘저라고 하는 이론가로부터 비롯됐다. 뉴마이어 태핑. 자, 우리의 교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삼고 있는, 물론 우리가 교재를 읽진 않았지만, 네, 이분들의 교재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여기 뉴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저의 지도 교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형식 이론의 시각에서 쉔커의 형식 이론을 살피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결국 1중경축 모델 제시에 위계를 부여하면서 2부분이나 3부분 형식을 나누고 그 밖의 형식들, 그러니까 이미 전통적인 형식 이론과 쉔커식 이론을 절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이분은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1996년에 굉장히 긴 100페이지에 가까운, 그건 뭐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큰 상을 받았죠. 아주 우수한 논문 상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쉔커의 프리 컴포지션을 탐구합니다. 프리 컴포지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쉔커가 전통적 형식을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전통적인 형식 이론과 관련 지으면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집을 한다거나 요건 좀 잘못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미스가 쓴 논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멜페르트는 사실상 2번과 3번 사이에 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식 이론을 중재하면서 절충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 건 2번의 뉴마이어 태핑이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 찾아보면 이제 굉장히 이건 교재예요, 여러분.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절충을 위한 예시라고 해서 쭉 이렇게 5가지의 예를 쭉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2번에 보면 모차르트 소나타 q 283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봤었던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의 경우 어떻게 스케치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가사가 내포하는 어떤 의미와 음악의 어떤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서는 좀 불필요한 어떤 사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슈멜페르트가 하셨으니까 뭐 그냥 뭐 그런 정도 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특별히 조금 자세하게 봐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 중에서 단조형 소나타 형식이었던 상당히 전형적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모차르트 소나타, 키보드 소나타에서 KL283이네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이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요. 여기까지가 센텐스가 아니고요. 센텐스는 어디까지냐면 이 곡 끝까지예요. 마디 16까지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제시 9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홍색으로 해당하는데 문제는 분홍색이 10마디까지 와야 돼요. 따라라리란까지 와야 돼요. 거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전개 9예요. 아시겠죠? 전개 9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옥타브 내려와서 11마디에 따리리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전개 9의 반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전에 시험에 이거를 출제했더니 그리고 16마디까지 이름 붙여라 했더니 별하별 답들이 다 나왔어요. 자, 이건 뭐다? 센텐스다. 아시겠죠? 그럼 뒤엔 왜? 반복할 수 있어요. 그건 작곡가 마음이죠. 그래서 뒤에가 반복된 것일 따릅니다. 결국 이것은 제시구와 전개구로 구성되는 센텐스다. 여러분들 이거 스케치 어떻게 됐었죠? 그죠? 5, 4, 3, 2, 1로 내려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베이스의 솔, 그 다음에 라, 파, 솔 하는 어떤 이중 보조음 음형 혹은 보조음 그룹 음형이 네, 위에 상성배에 나타나는 네, 솔, 파시압, 도시 다시 말해서 음도로 따지면 1743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갖고 1743 쉐마, 1743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스키마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계획 설계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1743의 설계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 1743화나 그 밖에 다른 몇 가지의 이런 스킴들은 고전시대 음악의 주제를 만드는 굉장히 일반적인 자주 나타나는 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죠. 지금 보는 1743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로버트 이에르딩겐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르딩겐. 노스웨스턴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고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초청이 돼서 서양음악학회에서 강연도 하셨었고요. 그의 어떤 스키마 이론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발표된 게 여러분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88년에 아마 이 스키마 이론이 처음 제시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약 20년 동안 이분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 스키마 이론을요. 그래서 Music in the Galang Style이라고 하는 큰 책으로 그의 스키마 이론, 그리고 특별히 고전 시대 모차르트나 그 이전의 작곡가들에 나타나는 스킴들을 쭉 분석을 했어요. 책이 뭐라고요? Music in the Galang Style이라고요. 이에르딩겐이라고 읽고요. 자, 그분을 찾아보시면 이제 이분도 또 마치 아까 상을 받은 것처럼 이분도 미국 이론학회에서 큰 상을 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의 예를 보면요. 네, 여기에서 이제 형식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모티브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센텐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빨간색 친 부분에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만을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래서 쭉 보면 결국 지금 보이는 것처럼 솔라 솔파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거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거시적으로 1부터 거의 한 뭐 10몇 마디까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디 9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솔라 솔파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티브죠. 자,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건데 그게 어디에? 마디에 뭐 뭐예요? 십몇 마디에 걸쳐서 슉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쉔커가 아주 특화되어 있고 그 쉔커의 이론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밝힌다는 점에서 바로 사람들을 굉장히 매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러한 음영이 큰 그 음영으로부터 요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모차르트에 나타나는 예인데요. 여기 달콤하고 즐거웠던 아름다운 그 시절은 어디 있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요 부분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음악에 있어서의 어떤 쉔커의 어떤 그 쉔커로 밝혀낼 수 있는 음악의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쉔커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가사가 있는 음악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에요. 또 이쪽이 굉장히 많은 어떤 작곡가들, 그러니까 이론가들의 어떤 흥미를 이끌었었던 그런 분야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특별히 해석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석학에 관한 그런 논문들은 또 굉장히 한때 특별히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요. Grief in the Winterize라고 하는 뭐죠? 예, 누구의 논문이더라? 네, 어쨌든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하윤 씨하고 누가 발표하게 돼 있는 그 논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논문에서 바로 그러한 어떤 해석학적인 측면의 사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충을 위한 예시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었죠. 소나타 폼의 제시부에 해당하고요. 네, 듣지 않고 갑니다. 네, 듣지 않고 관리하는데 계속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들으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안슈팅 나타나고 5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5, 4, 3, 2, 1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트랜지션이 시작하죠. 자, 이제 이 주제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G가 머리음으로 작동을 하지만 화성적인 서포트가 E 플랫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음도 5가 음도 3이 되는 어떤 그런 변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3에서 시작한 E 플랫 메이저권에서 지금 들으신 곳에서 3, 2, 1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만약에 원조인 C-에 그대로 봤다면 5, 4, 3에서 끝나는 셈이 되고요. 그 5가 이 주제에서 E 플랫 메이저권에 의해서 서포트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기서는 3, 2, 1로 끝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지금 3, 2, 1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예요. 바로 쉔커의 프리 컴포지션에서 나온 예인데요. 그 예를 보면 지금 어디까지 분석하고 있냐면 발전부까지 분석하고 있죠. 자, 일단 도돌이표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제시부고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도 이제 이런 과제를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쉔커의 프리 컴포지션에 나타난 쪽 분석, 그러니까 단편으로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곡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부는 굉장히 저 뭐랄까요, 무관심해요. 그죠? 미파 솔 하고 그냥 끝인 거죠. 그리고 중단이 거기 위치해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단이 사실 어디 위치한 거냐면 리캐피슐레이션 시작하기 전에 단조형 소나타는 그렇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얘 13B라고 해가지고서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놨어요. 그죠? 메인 팀, 트랜지션, 세컨더리 팀, 쉔커가요. 그죠? 이 뭐예요? 쉔커 이거 무관심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고,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슈말펠트가 얘기하는 진정한 절충이다. 자,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번역이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보면, 자, 뭐냐면 쉔커 이론이 굉장히 우리에게 음악 구조를 보는 통찰력을 준다.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는 쉔커 이론을 받아들여서 음악적인 형식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형식 이론과의 절충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총평을 합니다. 자, 이 논문에서 슈말펠트가 말한 절충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형식과 쉔커식 분석을 같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래프로 그리면서 그것들의 의미, 전통적 형식에서 뭔데 쉔커식 분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다 라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미 우리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수업은 이미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철저하게 구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슈멜페트가 주장하는 절충은 이미 우리에게 생경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멋진 말로 두 분이 발표를 정리해 주셨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